아무 일도 없던 하루인데 밤이 되면 왜 더 불안해질까요? 오늘 하루 딱히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혼자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인데 머릿속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3년 전에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굳이 오늘 보낸 메시지가 일십당한 게 신경 쓰입니다. 별거 아닌데 미래가 막막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지 이 생각들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회의, 약속, 할 일 목록. 바쁠 때는 괜찮았습니다. 웃기도 했고 밥도 잘 먹었고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길 지하철, 혼자 서 있는 그 순간부터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어도 화면을 스크롤해도 잠깐씩 뚫고 들어오는 그것.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는 순간 그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팀장 앞에서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는데 다들 눈치챘겠지. 친구가 요즘 연락이 뜸한 건 내가 지난번에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직장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건지,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오늘 있었던 일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10년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혼자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문제처럼 보입니다. 고요가 찾아온 게 아니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소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소음의 종류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마음의 소음으로 뇌는 조용해지면 위험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가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먹이를 찾고 위협을 피하고 무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해가 지면 동굴로 돌아와 불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숲 동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내일도 그쪽으로 가도 되는 걸까? 저 구름의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할까? 당시 뇌에게 낙관은 사치였습니다. 위험을 먼저 떠올리고 최악을 먼저 상상하고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칭찬 10마디를 들어도 비판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 좋은 날이 열흘 이어져도 나쁜 하루가 그 전부를 덮어버리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의 기본값입니다. 뇌의 깊은 곳에 편도체라는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 2개만 한 크기인데 이염 신호를 감지하면 다른 모든 기능보다 먼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원시 시대였다면 이 반응이 목숨을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 맹수 앞이 아닙니다. 일십당한 카톡 앞에서입니다. 혼자 방에 앉아있는 고요한 밤에 뇌는 여전히 맹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원시인이 동굴 안에서 내일의 위험을 걱정하던 그 밤과 당신이 오늘 방 안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이 밤은 구조가 완전히 같습니다. 위협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집중할 자극이 없어지면 뇌는 자동으로 내면을 향합니다. 신경과학에서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에는 꺼지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회로입니다. 뇌가 할 일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틀어지는 라디오 같은 것입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뇌는 과거를 복귀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성 편향이 장착된 뇌가 이 회로를 돌리면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후회되는 기억이, 잘될 미래보다 망할 것 같은 미래가 먼저 화면에 뜹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면 이 회로가 유독 강하게 오래 켜져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자동 회로가 켜지고 거기에 수십만 년 된 부정성 편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메커니즘을 훨씬 더 가혹하게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을 견디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뇌는 안전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혼자라는 감각은 뇌에게 아주 오래된 경고등을 켭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는 위험하다는 그 원초적인 신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고립감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2%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실제로 안겨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연결의 형식은 있는데 연결의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구조적으로 더 깊이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역사상 유례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에게서도 우리는 혼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그 생각은 잘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반추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생각을 끝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뇌는 미완성된 이야기를 계속 떠올립니다. 완결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관계, 해소되지 않은 후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반추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훨씬 빠르게 우울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경로에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사소한 자극 하나만으로도 그 긴 생각의 터널로 빠져드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버립니다. 더 잔인한 것은 반추가 종종 자기 비난과 손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반복될수록 책임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소음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소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그림자입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수십만 년의 유산, 혼자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결된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고립된 사회구조, 끝없이 같은 생각을 되새기게 만드는 반추의 고리. 이 모든 것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바로 혼자 있는 밤에 찾아오는 그 불안입니다. 이 소음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소음은 당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만 년 전 동굴 속에서 어둠을 견디던 그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당신 안의 그 소음은 그 긴 생존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음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소음은 당신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소리가 들린다면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를 오늘은 당신이 먼저 들어주십시오.